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영구적으로 가자. 전세입자가 원하면 정말 죽을 때까지 연장을 해주자. 이 법안을 지금 발의를 지금 했는데, 집주인은 잘못하다가는 자기 집이지만 죽을 때까지 내부를 못 볼 경우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발 우리 세입자가 집을 거지처럼 써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거 빌 수도 있어요. 이제는 제발 나갔으면 좋겠다. 새로운 세입자한테 조금 더 받게,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최근 이제 전세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런 어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뭐 물론 예전에도 뭐 간혹 나왔습니다만 그 임대차 3법, 뭐 전월세를 뭐 연간 5%라든지 아니면 뭐 얼마 이상 못 올리게 하는 상한제, 또 전월세를 신고제, 그 신고를 해야 또 전월세가 얼마 정도 올라가는지 제한을 둘 수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더불어서 계약갱신 청구권, 지금 뭐 2년에 한 번씩 전세 계약을 하는데 세입자가 원하면 한 번 더 연장하는 거. 근데 여기에다가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영구적으로 가자. 전세입자가 원하면 정말 죽을 때까지 연장을 해주자. 이 법안을 지금 발의를 지금 했는데 무기한, 기한이 없는 거죠. 무기한. 집주인은 잘못하다가는 자기 집이지만 죽을 때까지 내부를 못 볼 경우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 보여주려고 하는데 집을 안 보여주는 경우가 있죠. 세입자가 아예 집을 틀어막고, 저는 그런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근데 무기한 연장한다고 하면 내 집이지만 죽을 때까지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내 집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이상가족? 북에 있는 이상가족 생각하듯이 늘 그리워해. 내 집은 언제 가볼 수 있을까? 자, 오늘 그렇다면 만약에 이 법이 발의가 돼서 통과를 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독일의 경우는 월세입니다. 월세. 전세랑 월세는 좀 다른 의미가 있는데, 독일의 경우를 먼저 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전세의 무기한 연장권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진행을 하겠지만 상상을 해보세요. 그 무엇을 상상하더라도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무슨 CF 광고가 같네요. 네. 독일 세입자 보호 정책은요, 사전에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 지역을 정해주는 거예요. 서울, 뭐 서울의 무슨 구, 뭐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지배 면적, 관리 수준,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고 연간 5% 이상 월세 인상 불가능.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처럼 2년에 한 번씩이다 그러면 2년에 10%.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5%라는 게 연간 5%인지 계약 갱신할 때 5%인지 그것도 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갱신할 때 5%다 한다면 2년에 한 번씩 갱신한다고 한다면 연간 2.5%거든요.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독일에서는 연간 5% 이상 월세 인상 불가능. 그러니까 2년에 10%면은 뭐 할만합니다, 사실. 예. 은행 이자가 지금 1%도 안 되기 때문에 연간 5%의 수익률을 올린다. 수익률이 아니고 올릴 수 있는 금액이다. 뭐 나쁘지 않아요. 예. 2년에 10%. 자, 월세를 밀리거나 불법 행위 시 세입자를 태거한다. 자, 이걸 만약에 우리나라에 도입한다면 우리는 가끔 월세 밀리면은 좋은 주인들 봐주잖아요. 얄짤이 없습니다, 이제. 얄짤이 없어요. 예. 월세 밀리면은 올코지 잘 됐다고 바로 그냥 바꿔버립니다. 이제는 그렇게 돼요. 옛날 같으면 좀 세입자도 걱정해주고, 어디 뭐 이렇게 요즘 안 좋은 일이 있냐 뭐 하면서 그런 정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 또 월세 수준을 국가가 정하면 세입자를 내보내고 다른 세입자를 받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있잖아요. 다른 세입자를 받는 경우는 대부분 월세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 필요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비용을 들이기 때문에 이제 면접을 볼 수가 있어요. 면접. 그 다음에 집 주인이 들어와서 살 경우에는 집 주인이 꼭 그 집에 들어와야 하는 이유를 입증을 해야 된답니다. 이거는 이제 집 주인이 어떤 각종 서류, 증빙 서류를 가져와서 세입자한테 나 이거 이렇게 됐잖아, 사실이야. 하여튼 독일에서는 이런 식의 법이 이제 돼 있는데, 자, 과연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선다면 어떤 부작용들이 생길지. 그 정부의 법대로 한다고 하면 세입자에게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지만, 항상 우리 법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 강제성을 띈다고 하면 꼭 부작용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첫 번째로
집주인이 집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보수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월세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집을 수리하고 벽지를 새로 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월세를 더 잘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전세를 더 잘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비싼 전세 입자를 먼저 드리기 위해서. 지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정해진 그건데 말 그대로 거지처럼 놔둘 수도 있어요. 집을 관리하지 않아도 세입자가 생기는데 그걸 굳이 뭐하러 보수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경쟁에서 밀린다고 하면 조금 더 할까? 지금 있는 세입자가 나가게 하려고 하면은 제발 우리 세입자가 집을 거지처럼 써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거 빌 수도 있어요. 이제는 늘 세입자가 잘 되고 월급도 잘 받아서 꼬박꼬박 하여튼 갱신할 때도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좀 올리더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제발 나갔으면 좋겠다. 새로운 세입자한테 조금 더 받게.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런 관리가 부실해지고 하면 이제 집에다가 돈 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외면도 마찬가지고 내면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그 지역이 그런 집들이 많으면 슬럼화됩니다. 예. 슬럼화되면 어때? 보기 안 좋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세입자끼리 뒷거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강남에서 만약에 조금 싼 데로 가려고 그러면 조금 뭐 강남에 떨어진 지역으로 가는데 이제는 난 진짜 강남에 직장이 있기 때문에 살아야 돼. 이런 사람들이 못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세입자한테 이제는 임대인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는데 세입자한테 잘 보여야 돼요. 내가 당신한테 권리금 프리미엄을 5천만 원, 1억을 더 줄 테니까 나를 넣게 해달라. 그럼 뭐냐? 이게 불법 전전세가 되는 건데 불법 권리금을 받는 거예요. 오히려 세입자가 임대인 노릇합니다.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는 면접을 봐요. 너 얼마 줄래? 5천만 원. 너 1억 줄래? 당신 얼마 줄래? 1억 5천 낙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부장권을 전매를 할 때 다운계약서를 예전에는 많이 썼죠. 요즘에는 별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다운계약서 쓰면 어때요? 매수인한테 매도자 우위시장인 경우죠. 당신이 여러 가지 양도세를 당신이 좀 내주고 뭘 해주고 다 전가를 시키죠. 예, 약간 뭐 그런 것처럼 이런 세입자들이 왕노릇을 하는, 그러면은 결국에는 세입자는 자기 집도 안 가지면서 큰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세입자 천국 시대, 세입자가 왕인 시대. 그러면 누가 집을 살려고 하겠습니까? 자, 보세요. 세입자가 무기한 거주할 때는 그 집은 임대용 집으로만 매매돼서, 그렇죠? 세입자 계속 하면은 나는 들어가 사야 돼. 그럼 이 집은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임대용끼리만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죠? 자가집을 살려고 하는데 그 지역은 임대용밖에 없어요. 자가용이 적어. 그럼 그 자가용은요, 엄청나게 가격이 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게 수요 공급의 원칙인데? 자, 집이 10채가 있어요. 그 지역에. 임대용이 7채고, 임대용은 계속 이제 그 세입자가 거주하게 되면 임대용이 돼버리는 거죠. 집이 이제 나눠집니다. 임대용과 자가용으로. 그 자기가 들어가서 사는 용은 세 개밖에 없다고 쳐요. 근데 여기는 자가로 들어올 사람이 많아. 그럼 이 자가집이 천정부지로 집값이 뛰어버리는 거예요. 초기에는요, 수요가 유축이 될 수 있어요. 초기에는. 왜? 임대용을 거래를 안 하게 돼. 나 이거 해봐야 이거 뭐 들어가서 살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안 삽니다. 그러면 집값이 하락이 초기에는 되겠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매수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러면은 주택 건설이라는 거는 수요가 있어야 건설하는데 건설이 위축이 돼요. 그럼 공급이 적어지니까 다시 매매가가 상승해요. 특히 자가집은 천정부지로 서질 수가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서울 시내에서 빨리 추진이 안 된다고 해서 집값이 많이 뛰고 있는데, 공급을 하지 않고 자꾸 규제적으로 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세입자끼리 소송 걸 수도 있어요. 세입자끼리, 아까 얘기했지만 세입자끼리 서로, 그 세입자는 불법으로 권리금을 받고 또 전전세 들어온 사람은 나중에 또 소송 걸고, 물론 세입자들도 보호를 받고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공평하게 사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뭔가를 계속 억누르고 어떤 사유재산을 침해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집값이 오르고 있는지 그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공급을 많이 안 해주기 때문에 오르는 건데, 그걸 해소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억누른다고 한다면 결국에 종착점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이 법을 발의한 정당에서 사실은 다른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어떤 쇼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강하니까 이거는 약하니까 통과시켜 주겠지.
어떤 그런 쇼일 수도 있는데 이걸 진짜 이게 통과된다고 한다면 글쎄요. 이 부작용은 또 어떻게 감당을 할지 그건 또 다른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저의 영상을 보시고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